네, 반갑습니다. 얼굴 읽어주는 남자 관우쌤입니다. 오늘은 나는 20 뭐지? 나는 솔로 24기. 예, 여기 현커. 요즘 줄임말을 많이 쓰죠. 현실 커플. 현커가 된 커플이 있는데 그 영철하고 현숙. 영철하고 현숙이 현실 커플이 됐다고 합니다. 저 왜 그러냐면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이 커플이 데이트하는 장면을 우연히 봤거든요. 그런데 이 둘이 현실 커플이 됐다는 거야. 아, 이거 우연의 일치인가? 해서 둘이 인상 읽기를 해줘야겠다. 얼굴을 보고 궁합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얼굴로 궁합 보면 상당히 잘 맞아요. 궁합을 맞추면. 그런데 중요한 건 궁합이 잘 맞다 하더라도 서로가 그 기질을 알고 있으면 더 좋죠. 서로의 기질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걸 이해한다면 궁합 안 맞아도 돼요. 살 수 있어요. 어, 제가 상담을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이미 궁합이 안 맞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만 오느냐? 아니에요. 얼굴 인상학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 사람들도 이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질을 서로 다른 게 굉장히 잘 맞는 건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것만 풀어주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시키는 것이 저희들 일이기도 하고요. 우선 이제 영철과 현숙은 궁합이 그렇게 잘 맞지는 않습니다. 인상학적으로. 왜냐하면 둘 다 쌍꺼풀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이 쌍꺼풀이 있으면 한 명은 없고 이러면 좀 재미가 있는데 둘 다 배려하다가 뭐 싸울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고, 배려하다가 싸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고. 눈이 가늘고 긴 사람들은 그냥 지금 조금 손해 보더라도 좀 멀리 내다봅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해주는 상대를 먼저 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눈이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거거든요. 그 이제 우리 영철은 92년생 34살이거든요. 32세가 아니고 이제 우리 이제 사주로 보고 관상으로 보는 나이가 34세. 원래 나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얼굴에 그 나이 자리가 있으니까 눈썹의 나이가 해당이 되고요. 지금 탄력이 좋으니까 눈썹의 나이도 괜찮지만은 35세부터 이 사람이 뭔가 일이 더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5세부터 더 일이 잘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도를 했어요. 유도를 했는데 오른쪽 귀가 만두기예요. 만두기 좀 되면 운동 좀 했구나. 그래, 유도했다 할라 하면은 뭐 만두기 정도는 돼야지, 뭐 운동 좀 했다 하지. 만두기가 뭐냐? 유도 선수들이나 레슬링 선수들, 사실은 레슬링 선수들이 더 레슬링 하는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은 만두기가 더 많아요. 도복도 물론 귀에 쓸리면 물집이 잡히고 하지만 제일 무서운 게 사람 피부예요. 날마다 피부는 재생되고 또 그 자리를 하루 만에 계속 부비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귀는 계속 부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땀범벅이 됐는데 사람끼리 얼굴 맞대고 이렇게 예? 비비다 보면 이게 물집이 잡혔다가 안 물었다가 또 터졌다가 또 안 물었다가 이렇게 되면 귀가 저렇게 구두살이 배어갖고 만두기가 돼요. 그 김동현 선수도 만두기잖아요.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만두기가 다 됩니다. 그만큼 진 피땀 흘리 가면서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 이 사람이 영철 씨가 세계 랭킹 14위까지 올라갔다니까 엄청 잘한 거죠. 눈꼬리가 쫙 올라갔어요. 운동 선수면 괜찮다. 눈꼬리가 올라가도 일반인이 문제지. 일반인이 문제지. 운동 선수들은 눈꼬리 좀 올라가 줘야 돼요. 지고는 못 산다. 승부욕이 강하다. 성격이 급하다. 지고는 못 산다. 막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업어치기를 하려면 내가 그 업어치기가 될 때까지 500번이고 1000번이고 뭐
벨트 잡아 당기고 사람 들었다 놨다 하고 야구 선수면 스트라이크 들어갈 때까지 내가 원하는 공이 들어갈 때까지 운동을 하다 보면 눈꼬리가 올라가요. 내가 하고 싶은 데까지 하다 보면 사람 눈꼬리가 올라가거든. 근데 운동 선수가 아니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눈꼬리가 쫙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낙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유도하면은 낙법부터 가르치잖아. 넘어지는 법을 좀 배워야 된다. 금쪽이들이 원영 그 박사님 나오는 그 금쪽 상담소 금쪽이들이 눈꼬리가 올라가는 애들이 많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애들을 눈꼬리가 올라가도록 키웠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일반인 눈꼬리 쫙 올라가 있으면 좀 곤란합니다. 내려와야죠.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은 괜찮다. 그 기질을 운동에 풀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영철 같은 경우에는 이마에 꼭지가 있어요. 꼭지가 있어서 요 부분은 옛날 고전에 이제 관상으로 얘기를 하면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고 인연이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현숙도 있어요. 현숙도 여기 꼭지가 내려와 있어요. 둘 다 같은 기질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꼭지가 있었죠. 이 15세짜리인데 이 꼭지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대 시대에는 그게 안 맞아요. 그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네요. 아니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네요. 아니요. 아버지하고 친한데요. 그래서 관상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관상은 이제는 관상이 아니라 인상학을 하셔야 돼요. 인상학은 왜 안 맞지? 관상이 왜 안 맞지? 이걸 연구하는 게 인상학이니까요. 관상을 연구하는 게 인상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옛날에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 지금 왜 안 맞는지 연구해 봤더니 요 꼭지가 있는 사람들이 물론 뱃속에서 어떤 엄마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지만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은 톡 좀 대들은 기질들이 있더라. 아 순종적이지는 않더라. 기질들이. 이 사람들이 예술성도 있고요. 독창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좀 독특한 일, 창의적인 일 이런 일에 좀 기질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술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막 간섭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든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안 친하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인상을 그렇게 다 자세하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관상을. 그래서 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본인들을 탓해야지. 뭐 아버지하고 인연이 왜 안 맞는지 그런 이유들로 아버지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골격도 강하고 눈꼬리도 올라가 있고 콧대도 튼튼하게 코도 커요. 코도 커서 눈도 좀 위에 달려 있죠. 그래서 눈이 높아요. 눈이 높다. 영철은 눈이 좀 높은 사람이었다. 코가 커서 자존감도 높다. 그렇단데요. 근데 그런 기질은 좀 강해 보이나 얼굴로 봤을 때는 인상이 되게 강해 보이는데 머릿결이 굉장히 부드럽고 차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면의 심성은 곱구나. 고운 사람이구나. 어깨가 넓어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여기서 인기가 많았죠. 그리고 입꼬리도 살짝 올라가서 부정적인 보다는 마인드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매사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운동으로 그 기질을 푸니까 운동 안 했을 때의 모습은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그 기질을 풀고 산다. 눈은 가늘고 길다. 멀리 내다보고 배려한다. 현숙은 다 내려왔어요. 근데 영철 같은 경우에 눈썹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눈썹까지 올라갔으면은 자기 주장도 강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근데 현숙은 다 내려왔어요. 눈썹도 처지고 눈도 처지고. 그러니까 사남매의 둘째라 그러던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자기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물론 이마에 꼭지는 있어. 그리고 칼기의 기질도 있어요. 그래서 좀 뗀뗀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인상은 다 받아주게 생겨. 다 처지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쳐다봤을 때 어떻게? 자기하고 너무 다르죠. 여기는 막 눈꼬리가 쭉 올라갔어. 매섭게 보이고 날카롭게 보이고 강하게 보이고. 여기는 다 처져 보여. 그냥 보호해주고 싶고 감싸주고 싶고 남자 입장으로서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받아주게 생겼으니까 좋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호 본능이 일어나겠죠. 오히려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모성애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철 같은 경우에는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하죠. 남자다우니까. 근데 현숙도 머릿결이 되게 곱죠. 부드럽고 차분하죠. 이렇게 또 이렇게 머리를 내렸어요. 네, 이렇게 차분하게 내려서 땄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되게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를 좀 낮추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보면 눈썹이 좀 처졌죠. 그래서 눈썹이 처지면서 어떻게 돼요? 명궁이 넓어졌죠. 여기 중간에 손가락 2개만 들어가면 되는데 현숙은 2개 이상 들어간. 남한테 간섭받기 싫어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면서 자유롭게 살던 스타일이다. 그런 스타일이다. 자유로운 영혼. 눈은 쌍꺼풀이 없고 가늘고 길다.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배려한다. 멀리 내다보고. 예.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귀는 이렇게 칼기죠. 칼기다 보니까 남이 말하면은 아 그런가 아 그렇네요가 아니라 그런가 하고 좀 따지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 입은 앙다물어졌다. 입은 꼭 다물어졌기 때문에 꼼꼼하죠. 야무지죠.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그냥 연애 스타일보다는 결혼 스타일인데, 그래서 제일 괜찮게 생각했던 현숙. 거기 여자들 멤버들 중에 현숙을 내가 제일 괜찮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눈두덩은 넓은데 조금 지방이 없어요. 그래서 예민한 부분도 있구나. 이 친구가 예민한 부분도 있구나. 코끝이 살짝 갈라졌어요. 코끝이 살짝 갈라져서 집요하다, 독한 데가 있다. 나를 좀 이겨먹는 그런 독한 면이 이 사람한테도 있어요. 강인한 면이. 코끝이 갈라졌다 이게 뭐고? 코가 뭐 이렇게 둘로 쪼개졌다 이게 아니라 코 중간에 약간 음영이 들어가서 그림자가 생겼는데 이게 갈라진 것처럼 보이죠. 요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턱이 많이 갈라졌죠. 턱이 많이 갈라졌는데 동양 사람들을 보면 턱이 갈라진 사람들은 좀 드물어요. 코끝이 살짝 갈라졌다. 집념이 강하다. 집념이 강한 사람이다. 그 영철한테 목덜미를 보여주더라고. 이 본능적인 바디랭귀지. 여성의 본능적인 행동. 목덜미를 보여준다는 거는 그러니까 매력을 여자의 매력을 이렇게 어필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여자들은 그렇게 한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목이 길어서 순하고요. 그리고 피부가 하얘서 상처를 잘 받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현숙은 한번 삐지면 이렇게 한번 상처 받으면 금방금방 돌아오지는 않아요. 이게 영철도 보면은 둘이 데이트하다가 이게 캠핑 의자 놓고 조립해주고 앉으라 했는데 넘어진대 했는데 넘어졌는데 보통 남자들이 보면 얼른 뛰어가가지고 잡아주잖아요. 그냥 웃고 있다. 그러고 일날 때까지 그냥 웃고 있다 그냥.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뭐 남자가 뭐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여자 사귄 경험은 별로 없구나. 영철은 여자는 별로 안 사귀어봤구나. 저놈 새끼. 저런 갈 줄 모르니까.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배우면 되죠. 근데 막 몸에 뺀 놈들은 다르죠. 안 하든지 막 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두 커플. 예. 둘이 서로 뭐 속이고 가식을 보이기보다는 이 둘이는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그래서 예. 그게 둘한테 매력이 어필이 되지 않았나, 더 끌림을 갖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보면, 현숙도 이 사진 보니까 되게 예쁘다. 얼굴 좋아요, 그죠? 인상이. 이 광고에 팍 올라왔네요. 그 방송 때하고 사진이 다르네. 웃음 근육이 엄청 많이 솟았어요. 언제 사진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둘이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서로 순종적이지 않은 그런 면도 있어요. 왜? 하나는 칼기고 하나는 눈썹뼈가 튀어나왔고, 그래서 고분고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 서로에게 말을 곱게 예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배려하다가 싸우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많이 해라. 영철 같은 경우에는 입이 갈매기 입술이에요.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말을 잘하려고 입에 힘을 주니까 갈매기 입술이 된 거지. 그러니까 말빨은 있는 친구다. 말빨은 있는데 역시나 개그맨들이 뭐 개그 프로에서 웃기고 뭐 익한다고 해서 집에 가서도 계속 웃기고 떠드는 거 아닙니다. 뭐 눈이 가늘고 긴 사람들, 김원효 이런 사람들 눈이 가늘고 길잖아요. 근데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집에 가면 또 조용할 수 있어요. 근데 입이 튀어나오면 또 잔소리가 많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 무미건조할 수 있어요. 둘이가 결혼하면 살면은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좀 보완해 나가는, 일부러 장난도 많이 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그 대화는 서로 많이 시키면 돼요. 내 얘기를 하기보다 상대에게 질문하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상대도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오손도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오해가 없겠죠. 둘이 오해는 배려하다가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아보면서 한번, 제가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서야 알겠죠. 살다 보면 어떻게 뭐 제가 자세하게 뭐 배려하다가 어떻게 싸우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그럴 수 있어요. 네. 말을 안 했다는 거죠. 니는 말을 해야 될까 아이가. 그러면 아니 나는 네 위해서 그랬지. 더 피곤하니까 더 잘하고 그랬지. 뭐 이렇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가야 된단 말이야. 왜 얘기를 안 하노? 뭐 이렇게 해서 싸울 수 있다는 얘기죠. 대충 얘기를 하면.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인상학적으로 얼굴이 영철은 얼굴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겼죠. 길게 생겼으니까 전체적으로 생긴 거 보면은 불꽃 모양의 뭐 화형이다 이렇게 보고요. 뭐 그렇죠. 현숙은 계란형이다. 우리나라 좀 동그라면서 계란형이에요. 그런 것보다 궁합이 잘 맞아도 부부가 풀리지 않는 그런 다툼 때문에 이혼 위기까지 갈 수 있고요. 궁합이 안 맞아도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배려하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인상학적 특징을 기질을 공부를 하시는 것이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봐주시고요. 사람을
사람의 기질과 속성을 파악하는데 인상학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읽어주는 남자 관우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히